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롤러코스터처럼 위아래도 엄청나게 요동치는 3배 레버리지 ETF를 딱 통제해서 아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월급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지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투자자 라오어님이 고안한 밸류 리밸런싱, 즉 VR 방법론을 통해서 이 무시무시한 변동성을 어떻게 수익 창출 기계로 만들려 하는지 낱낱이 들여다볼 거거든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의 로드맵을 짧게 짚고 넘어가죠. 첫째, 밸류 리밸런싱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둘째로 그 핵심 공식 그리고 세 가지 운용 모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100을 전제로 하는 이유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리스크와 비판점까지 아주 객관적으로 싹 다 파헤쳐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밸류 리밸런싱이란 도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전략, 목표가 꽤 야심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리 계산해둔 목표 기준선, 즉 V곡선이라는 걸 딱 정해두고 2주마다 기계적으로 레버리지 ETF를 사고 파는 장기 투자 전략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내 감정을 100% 배제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상의 기준값이라는 룰을 세워두고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리듬을 강제하는 거죠. 내가 언제 살까? 언제 팔까? 뇌동매매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같은 창안자가 만든 무한매수법이랑 비교해보면 딱 감이 옵니다. 왼쪽에 보시는 무한매수법은 40의 사이클 동안 매일매일 조금씩 쪼개서 거래하면서 짧게 수익을 먹고 빠지는 단기 전략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의 밸류 리밸런싱, 그러니까 VR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2주 단위로 큼직하게 움직이면서 몇 년에 걸쳐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복리성장, 진짜 그 장기적인 부의 축적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이 전략의 심장, 엔진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VR의 핵심 공식이에요. 수학 이야기 나온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복잡해 보이는 용어들을 진짜 다루기 쉬운 조각들로 쪼개놨거든요. 먼저 V, 이건 밸류의 약자인데 내 계좌가 따라가야 할 목표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내비게이션이죠. 그리고 풀은 수영장할 때 그 풀인데 시장이 훅 떨어졌을 때 싸게 주워 담으려고 쟁여두는 비상금, 즉 현금 저금통입니다. 그레디언트를 뜻하는 G값은 V곡선의 기울기를 조절해요. 숫자가 커질수록 성장은 좀 느려지지만 훨씬 더 안전빵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밴드. 이건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15%를 딱 그어놓은 방아쇠 구간입니다. 내 주식이 V값보다 15% 이상 치솟으면 미련 없이 팔고 15% 이상 푹 꺼지면 냅다 사는 겁니다. 진짜 간단하죠? 방금 말씀드린 요소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실제 공식이 이렇습니다. 다음 V값은 현재 V값에다가 내 현금 풀을 G값으로 나눈 수치를 더하고요. 거기다 내가 추가로 붓거나 뺀 돈을 반영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눈여겨보셔야 할 게 바로 이 G값입니다. 얘가 리스크를 쥐락파락하거든요. 자료를 보면 G값을 10으로 낮게 잡으면 레버리지가 확 올라가서 엄청 빠른 성장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G값을 40까지 쫙 올리면 2주마다 기대하는 성장치가 낮아지는 대신 곡선이 아주 완만하고 보수적으로 변하는 거죠. 내 성향에 맞춰서 조절하는 다이얼 같은 겁니다. 자, 그럼 내 피 같은 돈이 이 엄격한 2주 사이클을 어떻게 굴러가는지 볼까요? 첫째, 지금 내 현금 풀이랑 아까 설정한 G값을 넣어서 새로운 V값을 뚝딱 계산합니다. 둘째, 내 스마트폰 열어서 지금 내 ETF 평가액이 상하 15% 밴드 안에 얌전히 있는지 아니면 튀어나갔는지 확인하는 거죠. 셋째, 그냥 실행입니다. 밴드 아래로 뚫고 내려갔다? 그럼 사는 거고요. 밴드 위로 솟구쳤다? 그럼 파는 겁니다.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수학적 룰만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끝이에요. 섹션 3입니다. VR의 세 가지 운용 모드인데요. 내 인생 사이클에 맞춰서 전략도 어떻게 옷을 갈아입는지 한번 보시죠. 이 전략이 참 재밌는 게 갓 취업해서 돈 모을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계속 써먹을 수 있게 진화한다는 거예요. 총 3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립식입니다. 2주마다 월급 타면 새 돈을 계속 밀어 넣으면서 덩치를 키우는 식이죠. 그러다 돈이 좀 모이면 두 번째 거치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새 돈은 안 넣고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만 알아서 리밸런싱 되게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최종 보스죠. 인출식입니다. 세팅된 금액을 쏙쏙 빼서 패시브 인컴, 즉 생활비로 쓰는 단계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꿈의 월급 시스템이 바로 여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서 75%라는 숫자를 좀 주목해 볼까요? 이 숫자가 적립식 모드의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잘 보여줍니다. 한창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상 한 사이클의 내 현금 풀의 최대 75%까지만 쓰도록 브레이크를 꽉 걸어놨어요. 남은 25%는 뭐냐고요? 시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폭락할 때를 대비한 최후의 실탄입니다. 절대 현금을 한 방에 올인하지 못하게 손을 묶어버리는 거죠. 이걸 세 가지 모드로 쫙 펼쳐놓고 비교해보면 시스템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얼마나 깐깐하게 리스크를 옥죄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적립식일 때는 현금을 75%까지 확확 쓰잖아요. 근데 거치식으로 넘어가면 한도가 50%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모은 돈을 뺏어 써야 하는 인출식, 즉 노후 단계에 접어들면 현금 풀 사용 한도를 단 25%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수익금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 시기인 만큼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춰지는 아주 똑똑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섹션 4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스닥백 전제. 이 전략이 성립하기 위해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근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보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이 전략에서 매매하는 TQQ라는 녀석, 그 뼈대간에는 QQQ ETF에 대한 건데요. 이게 왼쪽에 있는 시장 전체를 다루는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금융주 같은 건 다 빼버리고 진짜 돈 잘 버는 상위 100개 알짜 기업만 꾹꾹 눌러 담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한다는 거예요. 기술주 중심에 그것도 상위 1% 기업들이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아주 집중된 지수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 40%. 자료에서 미국 기술 분야의 연간 주당 순이익 성장률 추정치로 언급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나스닥은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이 전략의 가장 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이죠. 기저에 깔린 저 괴물 같은 기업들이 돈을 미친 듯이 벌어들여서 결국 수년에 걸쳐 지수를 위로 확 밀어 올려줄 거라는 강력한 매크로적 확신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요, 진짜로 계속 위로 밀어 올려줘야만 합니다. 만약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TQQQ처럼 위아래로 3배씩 움직이는 레버리지 상품은요, 기초 자산이 역사적인 폭락을 딛고 계속 성장해줘야만 그 무서운 레버리지의 늪, 즉 음의 복리 효과에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그냥 옆으로만 기어가는 횡보장에서는요, 솔직히 아무리 기가 막힌 수학 공식을 갖다 붙여도 3배 레버리지는 스르르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고 자료에서도 아주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 5입니다. 리스크와 비판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현실 점검은 필수겠죠? 여기에 아주 뼈 때리는 인용문이 하나 있습니다.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라 기초 자산 그 자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비판가들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 그 복잡한 VR 공식이 진짜로 뛰어난 거야? 아니면 그냥 TQQQ 반, 현금 반 들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이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이 전략이 돈을 벌어다 주는 진짜 이유가 그 화려한 수학 공식 덕분이 아니라 그냥 지난 몇 년간 미국 나스닥이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 아니냐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기되는 구조적인 리스크들을 쫙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앞서 말한 횡보장에서 내 돈이 살살 녹아내리는 레버리지 침식 문제가 있고요. 둘째, 2주마다 내 손으로 직접 HTS 켜고 매매를 세팅해야 하는 그 귀찮음, 실행 필요도 무시 못합니다. 셋째,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실현하다 보니 세금 떼이고 나면 장기 복리 효과가 깎여나간다는 점도 뼈 아프죠. 넷째, 창안자가 방법론을 계속 조금씩 수정하다 보니까 완전 무결한 독립적 백테스트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무서운 거, 역사에 남을 만한 대폭락, 즉 블랙스완이 터지면 아무리 현금 풀을 쥐고 있어도 3배 레버리지는 진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수학 공식이 마법이 아니면 도대체 이 전략은 왜 쓰는 거야? 재밌게도 일부 비평가들이나 이걸 실제로 써본 사람들은요, VR의 진짜 미덕은 수학적인 우월함이 아니라 바로 심리적 안정감에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투자자한테 아주 빡빡하고 감정 하나 없는 기계적인 룰을 씌워버림으로써 시장에 폭락할 때 공포에 질려서 손절치거나 폭등할 때 눈 돌아가서 몰빵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완벽하게 통제해준다는 거죠.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밸류 리밸런싱의 성공 비결은 과연 그 정교하고 복잡한 수학 공식 덕분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미국 기술주가 가진 끈질긴 우상향의 역사 덕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설명이 자동화된 레버리지 투자의 민낯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